최근에 홈플러스가 부도가 나서 그 건 관련해서 말들이 많죠. MBK에서 인수 당시에 과도한 차입금을 끌어들여서 이자 때문에 홈플러스가 망했다, 부도가 났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까르푸 홈웨브와 합병했던 홈플러스, 그리고 이제 그 까르푸에 넘어서 홈웨브로 이름이 바뀌고 했던 그 이제 곳에 있던 무수히 많은 이제 고임금 근로자들, 그리고 노조들, 그네들이 또 하나의 홈플러스 적자, 그리고 홈플러스가 부도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홈플러스라고 하는 곳은 인력 구조가 역삼각형입니다. 역삼각형이 뭡니까? 고임금 근로자들이 되게 많고 임금이 적은 되게 젊은 친구들이 되게 비율이 적다라는 겁니다. 군대로 치면 어떠냐면 한 부대에 병장들만 득실득실거리고 이병 한 명 있고 일병 한 두어 명 있고 상병 한 대여섯 명 있고 병장만 한 10명 있는 그런 부대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홈플러스의 인력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얘기는 뭐냐, 홈플러스에서 구 이제 까르푸나 구 홈웨버 시절에부터 쭉 이어왔던 사람들, 억대 연봉 받는 근로자들, 그들만 인력이 대거 줄어들어도 홈플러스가 순식간에 건전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편한 이야기죠. 왜냐, 그 까르푸 홈웨브 때부터 쭉 넘어왔던 그 억대의 임금을 받는 이제 고액 연봉자들이 되게 많아서 그 아래에 있는 나름 이제 되게 열심히 일하고 되게 이제 승진을 하려 하고 월급을 더 받고 싶어 하고 더 도전하고 하는 그런 인력들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대거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쿠팡으로 넘어갔죠. 이미 홈플러스라고 하는 곳의 인력 구조로 보면 허리가 없는 늙은 노쇠한 문제가 되게 많은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많고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 그 구 홈웨버 출신의 그 억대 연봉자들, 그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왜냐, 그들 뒤에 누가 있냐면 노조들이 있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건 아주 작은 기업에, 중소기업에 혹은 근로자들이 되게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자들의 억압이나 압박을 받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이들도 되게 많은데, 지금 이제 홈플러스라고 하는 곳을 들여다보면 MBK라고 하는 사모펀드의 이 문제들도 있고, 그와 더불어서 그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는 노조들도 되게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조의 비호를 받은 나이 많은 일하지 않는 그 홈웨버 출신의 근로자들, 그들이 이제 또 홈플러스가 저렇게 부도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 홈웨버 출신의 억대 이상 연봉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10%, 20%, 30% 정리하면 홈플러스의 인건비의 절반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저 또한 직장인이고 근로자이기 때문에 인력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줄인다, 인력 구조조정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건 저 홈플러스라고 하는 곳에 MBK 사모펀드가 문제다, 잘못이다, 뭐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그것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조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팀에 예를 들어 10명이 있어요. 팀장이 하나가 있고, 근데 팀장 아래에 있는 직원 중에 한 서너 명이 구 홈웨버 출신인데 다 억대 연봉이에요. 팀장은 대략 그보다 훨씬 더 적고, 그러면 그 팀이 신규 인력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팀의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새로운 직원을 못 뽑는 거예요. 신입사원이든 아니면 경영사원 뭐 주임 대리급을 못 뽑는 겁니다. 왜? 이미 그 팀의 인력들 서너 명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서 이미 인건비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 팀이 되게 마이너스 나는 이제 부서이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게 너무 심하더라는 겁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정년 연장, 그리고 임금을 많이 받는 이제 40대 50대에 해당되는 이 중장년 근로자들,
그리고 그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 이런 것들 보면 좀 답답한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장년 억대 연봉 받는 중장년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자리를 내어주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근로자들끼리 일정 부분에 양보가 필요한 거고, 이제 중장년 근로자들도 어느 정도 나갈 수 있게끔 테러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홈플러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구 홈웨브 출신의 억대 이상 연봉 받는 고임금자들이 일정 부분 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말고는 당장에 좀 제대로 된 처리, 조치, 이런 것들이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지금의 홈플러스라고 하는 곳이 이미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인데, 부도가 난 회사에서 난 모르겠고 나는 그래도 계속 억대 연봉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버팅기면요, 전체가 그냥 침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우려스러워할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거. 이미 홈플러스라고 하는 곳이 이마트보다 혹은 롯데마트보다 더 추락하는 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MBK만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 MBK뿐만 아니라 노조, 그리고 구 홈웨브 출신의 억대 연봉자들, 그들이 일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한 홈플러스의 적부도 상태가 개선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그 억대 연봉의 중장년 회사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적은 그 직원들에 대한 이 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조심스레 짐작해 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현실들, 앞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아마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지 않나 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예사롭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느 한쪽만, 특정한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나쁘고 악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잘못을 한쪽에만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각 영역에 있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은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고, 각자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손실 감수도 있어야, 그래야 그 회사가, 조직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홈플러스가 다시 되살아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둘씩 조치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